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현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또 원칙적인 부분 제가 말씀을 좀 하나 드리겠는데요. 투자의 세계는 냉혹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의 세계가 냉혹한 이 상황에서 한국의 상황은 어떻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는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죠. 집합건물 관련되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제대로 미리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금액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잘 보셔가지고 레버리지 효과를 어떻게 내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 가치가 얼마만큼 될지, 미래 가치가 얼마만큼 되지 않으면 굳이 지금 살 필요가 없다든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한 판단 내에서 그리고 계산을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꼭 사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정확한 판단을 했는데 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소유자, 입점주 여러분들이 모여서 전체 건물을 효율화시켜야 되는 거죠. 자, 그 부분은 그렇다 칩시다. 제가 그 앞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께. 그런데 지금 우리 이 나라의 지금 상황이 여러분들도 보셔서 알겠지만 8시 뉴스라든지 9시 뉴스라든지 이런 데 볼 때마다 여러분들 어떻는가요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 상황이 어떻는가요? 개판이 아닙니까 지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각 나라들이 어떻게 하면 이러한 4차 산업에 새로운 경제 모델링을 가지고 국가를 부강시킬 수 있을까에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은 너무나도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지 않나요? 공수처가 어떠니, 또는 개혁의 대상이 어떻다느니, 또 선거법 제도가 어떻다느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정의를 외치고 하죠. 이 정치적인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지금 경제정책을 어떻게 하면 새로운 경제 모델링을 가지고 세계를, 우리나라를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4차 산업에 맞는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을 어떻게 하면 좀 확산을 시켜서 경제를 좀 더 나아지게 하겠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요 혹시?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우리 지금 현재 정치 상황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고요. 집합건물, 저는 너무 불만이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겁니다. 저는 여당 야당 있는 거 없습니다. 저는 왜 제가 보수기나 좀 중도가 됐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중도 아닌가요 혹시? 우리가 지금 정치인들, 제가 이런 말을 좀 리얼하게 말해, 독설적이더라도 정치인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성장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조업 자체가 상당히 지금 앞으로 미래에 암울한 상황이거든요. 그럼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좀 타결을 시켜야 된다든지 이런 거, 부동산 정책도 어떤 식으로 해서 어쨌든 자산 가치를 활력을 시켜야 될 건지, 실물 경제를 어떤 식으로 하면 부동산의 이 가치를 좀 자산 가치를 활성화시키면서도 효율화를 좀 만들어서 각자가 좀 더 행복하게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그거는 우리는 GDP라고 하는 수치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소득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요. 근데 지금 한국 상황이 정말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인들이 하는 행태를 볼 때마다 여당, 야당을 다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뭘 하는가를 모르겠어요, 지금. 정말 지금 글로벌 지금 경제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면 좀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우리 경제에 초점을 둬야 되지 않나요? 집합 건물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특히 집합 건물은. 도둑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기꾼들이. 여기에 좀 손대야 되지 않나요? 투명하게 되고 활성화되게끔 해서. 거품이 쫙 빠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는 활성화 안 시키고, 너무 난데없는 다른 곳에 너무 이렇게 정당성이라는 이유로, 공정성이라는 이유로, 사회정의라는 이유로 거기에만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잘 된다고요. 앞으로 먼 미래는 잘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 먼 미래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은 지금 당장에 많은 잘못된 거 효율화시켜가지고 좀 더 투명하게 개선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실제 소유한 사람들 아니면 입점주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둬야 되지 않나요? 우리 지금 한국 사회가 지금 당면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볼 때 국회의원들도 3선 이상 되신 분들은 물러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거기서? 좀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요? 전 잘할 거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집합 건물도 마찬가지고요. 집합 건물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체계화를 딱 시키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하셔야죠. 당연한 거죠 이거는. 그렇게 새롭게 다른 사람들이 하셔가지고 좀 더 효율화되고 이런 거잖아요. 한국 사회가 큰 병폐주기 안에는 너무나도 우리는 명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말 사람들한테 혜택이 되지 않는 아주 추상적인 어떤 권위의식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가. 제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요 집합 건물은 투자의 세계는 냉혹하죠. 냉정하죠. 그럼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이제 사기를 안 당하셔야 된다고요. 왜? 지금 우리 정치가 개판이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보실 때 투자를 할 때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유심히 보십시오. 여러분들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그런 사기꾼들이 없게끔 이렇게 제도화시키고 하는 게 누가 하는 건데요? 국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또는 정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 하잖아요. 자기 밥그릇만 챙겨 먹잖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저는 내년에 지금 제가 볼 때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저는 여야를 다 떠나고 다 물갈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거. 좀 뭔 짓거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볼 때는. 매일 뉴스를 제가 볼 때마다 이 좀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기업체들이나 우리 경제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몸살 나가지고 저 4차 산업을 외치면서 어떻게 하면 앞으로 미래 사회에 새로운 경제 동력을, 경제 엔진을 만들려고 해도 못할 판에 계획을 세우고 인프라를 구축해도 못할 판에 지금 뭔 것을 하는 건지 다들 보면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전부 다가요. 저 뭐 공수처가 뭐
잘 공수처를 하는 게 뭐 맞니 안 맞니부터 해가 그런 거를 저는 있잖아요. 근데 관심 별로 없어요. 저도 법을 아는데도 왜 그런데 우리는 너무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되느냐. 공수처가 되고 안 되고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경제가 활성화되고 소득이 좀 더 잘 이루어지게끔 그런 구조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거기에 좀 더 협상을 해야 되지 않나요? 저는 우선순위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좀 경제에 대한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 이런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둬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입니다. 공수처가 잘못됐다 아니다 이런 걸 제가 말하고 싶지는 않다고요. 진위 여부를. 그런데 뭐를 그런 거를 한다고 해서 또 안 한다고 해서 비리가 없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그런 하는 사람들은 계속 사기꾼들은 그 비리를 저질러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사회 시스템 자체가 모두 다가 웬만하면 있죠. 재산권을 효율화시킬 수 있는 방향. 좀 그런 쪽에 좀 초점을 두고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쪽에만 좀 더 포커스를 좀 두고 들어갔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어떤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다 보니 투자를 여러분들이 하실 때 한국 사회는 사기를 많이 당한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투자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미리 철저하게 연구를 하십시오.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투자를 하시라고. 그래도 될까 말까 합니다. 왜? 사기꾼들이 워낙 많았어요. 한국 사회는. 우리나라 사회가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특히 부동산에서는 그렇다고. 부동산에서. 그 중에서도 어디요? 그쵸. 집합 건물에서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원칙적인 부분 이야기하겠습니다. 투자의 세계는 냉혹하고 냉정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우리나라는 더욱더 사기꾼들이 기승을 부리니 그 냉혹함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미리 대처를 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기를 당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